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요,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직접 국민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성과 의미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좀 취약했고 협력의 의제도 제한적이었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3국의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더 공고화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 3국의 협력과 혜택, 이득이 더욱 중대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네. 또 3국 정상들 최소 1년에 한 번 모이기로 했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두 번째 회의, 그러니까 이 다음 회의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윤 대통령의 제안이었습니다. 예.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 후에 공동 기자회견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새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단은 윤 대통령이 제안을 한 거고 그것을 3자가 검토하는 과정이 뒤따른다고 보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고요. 그리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도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비슷한 의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다음번에 한국이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앞으로 논의를 해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분석하기로는 첫 회의는 미국에서 있었고 지금 일본도 차기 회의를 서울에서 여는 것에 특별히 반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차 회의가 한국에서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입니다. 예. 을지 연습이 오늘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3박 4일간의 을지 연습 진행되는데요. 예. 총 4천여 개 기관에서 58만여 명이 참석합니다. 특히나 한미 군당국의 연합 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 을지 프리덤 실드와 연계해서 실시됩니다. 이 을지 자유의 방패는 어떤 훈련이냐면요. 우리나라의 안전 보장 그리고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방어적 성격으로 연례 훈련이 진행되는 건데요. 이 외에도 오늘부터 실시되는 을지 연습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가와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진행하는 훈련입니다. 이 을지 연습은 1968년 1월에 북한의 무장공비가 청와대를 기습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는데 그해 7월에 태극연습이라는 연습 이름으로 처음 실시가 됐고 1969년에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됐습니다. 네.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요, 철저한 훈련해달라 그런 당부를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을지 연습에 대한 메시지도 내놨는데요. 북한의 가짜뉴스와 위장 평화 공세를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민관군이 기관별로 역할 분담 명확히 하고 또 각자의 임무, 구체적인 행동 절차를 숙지해서 실전과 같은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거듭 당부드린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또 북한의 지금의 위협 양상을 크게 3가지로 꼽았습니다. 네. 가짜뉴스 선전선동, 그리고 국가 중요시설 공격, 핵 사용 이렇게 꼽으면서 3가지 상황을 중심으로 연습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모레는 민방위 훈련도 하죠? 그렇습니다. 23일. 모레는 6년 만에 실시되는 민방위 훈련이 이제 전 국민이 참여하는 상황에서 실시되는데요. 오후 2시부터 20분간 이뤄지고요. 공습경보 15분, 경계경보 5분, 그리고 경보 해제 순입니다. 오후 2시에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신속하게 민방위 대피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예. 이 민방위 대피소가 어디인지 알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안전 디딤돌 그리고 국민재난안전 포털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 세종대로, 국회대로, 통일로 내 일부 세계도로에서는 운행 중인 차들이 즉시 갓길에 정차해서 비상시 국민 행동 요령 등을 라디오 실황방송 통해서
들으면서 이 비상차로 확보 훈련에 협조해야 하는데요. 이때 차량 이동 통제 구간 3군데가 있습니다. 네.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서울역 교차로, 그리고 광흥창역 교차로부터 여의 2교 교차로, 하계역 교차로부터 중화역 교차로입니다. 네. 오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한 날이죠? 시한이 그렇습니다. 된 날이죠? 네, 오늘이 시한입니다. 그렇지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전체 회의 열기로 했지만 예. 결국 파행되는 아하. 수순을 겪었는데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않으면 이 회의를 열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예.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일단 회의를 열고 논의하자라는 입장이지만 채택하더라도 절대 부적격 입장을 달아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예, 예. 이렇게 여야 간의 합의가 결렬되면서 회의는 정식으로 열리지 못했고요. 예. 회의장에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서 발언을 했고 도중에 국민의힘의 박성중 의원이 들어와서 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퇴장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기한 내 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예, 예.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가 곧 결정이 나나 봐요. 네, 경찰이 오늘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30살 최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모레인 23일에 연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대낮에 서울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예. 피해자가 숨지면서 최 씨의 혐의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됐습니다. 예. 끔찍한 범죄 저지른 이 남자에 대한 얘기 좀 더 나오는 거 있습니까? 네, 은둔형 외톨이였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일정한 직업이 없고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자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죠. 예. 과거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는 하지 않았다라고 가족들이 진술했고요. 이 최 씨가 주로 그리고 집 근처 PC방을 오가면서 생활을 한 은둔형 외톨이처럼 생활을 한 것으로 보여요. 예. 집 인근의 PC방에서 하루에 많게는 6시간 넘게 게임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집 근처 PC방 여러 곳에 가입을 해두었는데 그중에 한 곳에서는 한 2년 동안 570시간이 넘게 게임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이 경찰 관계자는 최 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봤더니 통화 기록은 음식점 배달 기록이 거의 전부였다라고 말하면서 친구로 추정되는 인물과 통화한 기록 극히 드물다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분 출근길에 변을 당했다. 그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사건이 발생한 날 출근길 이었다고 합니다. 예. 피해자의 지인의 증언에 따르면 고인이 체육부장 보직을 맡고 있었고 방학 중에 계획된 학교의 체육 자율연수 참여와 진행 때문에 학교로 출근하던 길에 변을 당한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예. 그날의 업무가 있었다는 것이 공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공무상 재해에 대한 인정이나 순직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지난 19일에 빈소를 찾아서 예. 이 얘기를 듣고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면서 교육청 소속의 노무사와 사실관계 확인해서 순직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다가 이런 일 당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인터넷을 뜨겁게 하고 있는 이슈 하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재 소년의 과학고등학교 자퇴를 두고요. 지금 여러 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논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처음 이 소식이 나온 건 지난 19일인데요. 예. 영재 소년으로 알려져 있죠. 백강현 군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니고 있는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자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 올라온 영상을 확인해 보면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가는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를 닦으며 허둥지둥 수학 공식을 암기했습니다. 그러다가 거울 속에서 문제를 푸는 기계가 되어가는 저를 보게 됩니다. 갑자기 오랫동안 놓았던 작곡도 하고 싶고 예. 보드게임도 만들고 싶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자퇴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백군의 아버지가 백군이 사실은 학교 폭력으로 인해 자퇴한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이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뭐 다른 학부모로부터 매를 받았다. 그것 때문에 또 얘기가 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백군의 아버지가 유튜브를 통해서 선배 맘의 이메일 공개라는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이 학부모가 보낸 메일을 보면 초등학생이 서울과학고 합격했다고 해서 천재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런데 걔가 중간고사 전체 과목 중 수학을 한 문제밖에 못 풀었다고 해서 전체 학부모들이 들썩했다. 그래서 곧 자퇴하겠구나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면서 솔직히 전교 꼴등이고 수업을 이해 못했다고는 말 못하지만 최소한 학교 학생들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백군을 비판하는 글을 보냈던 건데요. 예. 여기에 백군의 아버지는 강연이는 공부를 따라가지 못해서 학교를 그만둔 게 아니고 그간의 심각한 학교 폭력으로 학교를 그만두게 된 것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학교 측의 어떤 배려나 지원이 없었다는 점도 이야기하고 있어서 앞으로 사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의 돈으로 운영하고 있는 과학고등학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